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장 초반에 빠지다가 장이 좀 흐름을 흐를수록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1시간 동안 쭉쭉 올라서 양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대중공업 내일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따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당 7%가 넘는 주식 3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주가 반등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또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계에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하네요. 자, 원래는 이번 달 추석이 끝나고 바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상장이 11월 초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자,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코스피 상장 일정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24일로 예정된 수요 예측을 10월 18일에서 19일로 딱 한 달 동안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청약은 10월 25일에서 26일에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미룬 애들은 이제 공모가를 조금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총 공모 주식수와 공모 예정가는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장 일정 재조정은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회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에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정도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외 우량 투자기관 대상의 IR 미팅을 확대해 성장 모멘텀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가져서 그 시간 동안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길이 또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에 업로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 달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 3주 뒤쯤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자, 참고로 시몬느가 뭐하는 회사인가 그걸 봤더니 글로벌 럭셔리 핸드백 분야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니까 럭셔리 핸드백 하면은 그 명품 아냐? 그런데 시몬느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도 내가 모르는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글로벌 럭셔리 핸드백 시장 점유율은 약 10%고 북미권 기준 30%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핸드백 10개 중 1개는 시몬느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느가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브랜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대신 만들어주는 ODM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시몬느를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기리분들 에게 이제 명품 가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방 중에 10개 중 1개는 시몬느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몬느도 거기에 힘입어 쭉쭉 성장을 같이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느는 한 달 정도 미뤄졌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 데뷔 앞둔 현대중공업 따상 가능성은 당장 내일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코스피 데뷔가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상장 후에 주가 추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조선사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화약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장일 당일에 물량이 대거 출회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자, 현대중공업은 청약 증거금이 무려 56조나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IPO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야, 이거 따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상장 당일날 유통가는 주식수는 전체의 9.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해외 기관 투자자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보유 화약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44만 9,800주가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되는 주식이 적기 때문에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는 상반기 말 기준 PBR이 0.9배에 해당해 경쟁사 대비 저렴한 편이라며 선박 교체 사이클과 환경 규제 강화 영향에 힘입어 상장 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로부터 조선업은 항상 PBR로 이렇게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공모가 기준 0.9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의 PBR이 얼마인가 그걸 봤더니 0.8, 1.2, 1.4 이렇게 평균으로 한 1.2 정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더블만 간다고 하더라도 PBR이 1.8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 대비 너무나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경쟁사 대비 거의 50%나 비싸다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상은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더블조차도 조금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장 당일날 그 주가의 흐름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그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9만원이 넘으면 이제 그 정도면 적정가에 도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가가 10만원을 넘는다면 깔끔하게 매도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현대중공업에 청약하신 기업들 내일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투자 시각을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상장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러한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막상 어떠한 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러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조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더라고요. 과연 내일 조선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 그 부분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이익 전망 상승. 자,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직전 15조 2천억이었는데 15조 7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15조 4,800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폭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반도체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목표 주가 10만 1,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삼성전자의 최근 4개 분기 동안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분은 IM 부분인데요. 참고로 IM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IM 영업이익을 3조 5,100억 원으로 추정해 직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플러스는 원달러 환율 약세로 원화 환산 실적이 양호해지는 효과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셧다운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스마트폰 출하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퉁치니까 직전 추정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부분은 가격과 출하량, 비용 중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15조 7천억은 골디락스 느낌을 준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름들이 골디락스 이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고, 그리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딱 과열도 없고 그 다음에 부진도 없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바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 입어 10만원까지는 이제 꿈도 꾸지 않고요, 8만원을 빠르게 회복하고 올해 안에 9만원까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주 이익 성장 힘입어 배당주 매력 기대감. 자, 최근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고배당주인 금융주가 올해 이익 성장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배당 수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금융업종은 이전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며 은행, 보험, 증권 모두 지난해보다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대부분 종목이 주가 상승폭이 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 증권, 카드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무려 7%가 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은 카카오뱅크를 당연히 제외를 하고 나면은 전 종목이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무려 7.3%로 가장 높으며 하나금융지주 6.4%, 기업은행 6.3%, BNK금융지주 그리고 DGB금융지주가 약 6.1%, JB금융도 5.9%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 이것만 보고 그럼 연말에 7.3%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중간 배당에서 얼마나 줬는지 그런 거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일단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7.3%가 채 안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권도 사상 최대 실적과 배당이 예상되며
하반기 이익 컨센서스 상향 여지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서는 삼성증권이 무려 7.6%, NH투자증권 우선주가 6.9%, 보통주가 6.5%,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6.0%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증권업종은 아니지만 유일한 상장 카드사인 삼성카드도 6.5%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우선주 7.8%, 그리고 보통주가 5.8%고요. 다음으로 현대해상 5.3, DB손해보험 4.5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생보사는 동양생명, 삼성생명이 각각 5.9%, 4.7%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7%가 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금융지주,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 한번 기대분들도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배당주를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삼성화재 우선주랑 삼성증권은 현재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슬금슬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무려 7%나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을 넣는 거에 한 5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선수 중 한 명이죠. 김연경 식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자, 삼립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식빵만 진짜로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잼이나 그런 것도 없고 식빵 3장이 들어있는데 가격이 무려 1,8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건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빵 안에 김연경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스티커 가격이 1,000원이고 빵이 800원이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의사, 교수 탑승, 머스크 스페이스X 우주여행 시대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우주선 안에 4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민간인 4명이 탔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간인이 지구 궤도에서 우주를 내려다보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하는군요. 자, 사진은 무슨 상황인가 그걸 봤더니 4명의 민간인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선은 그냥 슝 올라갔다가 슝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 사흘간,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고도 360마일 575km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탐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돈다고 하는데 무려 27,360km 속도로 사흘간 지구를 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야,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떠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이러한 다큐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다큐가 나오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컵밥, 떡볶이, 닭강정 하루 1,000개가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마트24라고 하는데 이 편의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컵밥, 떡볶이, 닭강정 이런 것들을 판다고 하네요. 이마트24가 말레이시아 현지 점포수를 5년 내 3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 3호점을 오픈할 계획이고 이달 말에는 쿠알라룸푸르에 4호점을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마트24가 잘 나가는가 그걸 봤더니 1, 2호점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컵밥과 떡볶이, 닭강정, 빙수, 삼각 김밥 등 K푸드 즉석 먹거리 매출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컵밥과 떡볶이, 닭강정 이렇게 K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틀치 여유있게 준비를 해도 하루 만에 동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국내 점포와 동일한 원두, 기기를 사용해 즉석에서 제공하는 이프레소 원두 커피로 카페 기능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류는 한국 상품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그 20%가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현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마트24는 단순히 편의점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창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5년 내 3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 좋은 뉴스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디스, SK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무디스가 SK텔레콤에서 떨어져 나오는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 대상에서 해제하고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무디스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재확인한 것은 동사의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경기 주기의 변동에도 탄탄한 수익성과 양호한 재무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요인은 향후 예정된 모기업 변경이 신용도에 미치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좀 좋은 말 같죠?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부정적 전망은 인텔의 낸드 사업 통합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이행 리스크 및 인텔의 낸드 사업 양수가 마무리된 이후 2022년부터 SK하이닉스의 차입금 축소 의지 및 역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SK하이닉스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1분 만에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3분기 실적 우려, 목표가 8% 하락. 대신증권은 LG전자가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3만원에서 21만원으로 8.7%나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3분기 LG전자의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1.5% 증가를 하겠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닝 쇼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을 조금 세세히 보자면은 가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TV 영역에서는 OLED TV 판매 증가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예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에서 델타 변이 재확산 때문에 매출이 둔할 것이라며 전장 부분에서도 반도체 칩의 공급 차질로 자동차 OEM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낮아지지만 2022년 전장 부분의 성장을 바탕으로 추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3%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8%나 증가할 것이라며 최고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LG그룹과 LG마그나의 전략적 제휴를 할 가능성도 주목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는 살짝 안 좋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좋아질 것 플러스 애플의 전기차 이것도 관심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최근 들어 LG전자의 차트가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거겠죠. 빠르게 실적이 다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YG엔터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70%나 웃돌 것.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하나금융투자는 16일 YG엔터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70%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그냥 한 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발 규제로 음반 판매량이 다소 아쉬웠고 성장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국향 우려보다는 사상 최대 실적에 더해 아티스트 기준 글로벌 유튜브 구독자 1위 그룹의 북미, 유럽 투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 3분기 매출은 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가 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400%가 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105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고 더 좋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YG 플러스도 최소 120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자, YG엔터 최근 들어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목표가가 무려 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이번 추석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요. 모든 기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